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믿으시나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실화입니다. 22살에 빈손으로 시집간 순이의 이야기죠. 순이야, 이 집에 온 지도 몇 년인데 아직도 밥도 제대로 못하나?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독설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순이. 친정이 가난해서 변변한 혼수 하나 챙겨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구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시아버지의 차가운 한마디. 남편마저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했죠. 당신이 조금만 더 나를 도와주면 안 될까요? 미안해, 순이야. 조금만 참아. 참고 또 참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특별한 줄 아세요? 이 여자에게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과연 순이는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그토록 구박하던 시댁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인생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른 봄비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 순이는 잠을 설치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대수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벌써 시집 온 지 4년째였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자 순이는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는 동안 어제 시어머니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아들 둘씩은 낳았는데 너는 언제까지 빈손으로 있을 거냐? 그 말에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인데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몰아세우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집안이 서서히 깨어났다. 제일 먼저 시아버지가 일어나 마당에서 기침을 했고 이어서 시어머니의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서둘러 상을 차렸다. 어제 김치가 너무 짰어.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야. 친정에서 제대로 배워오지도 않고 시아버지도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대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 그제야 혼자 남은 밥을 먹었다. 이미 식어서 맛이 없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오전에는 빨래를 했다. 우물가에서 빨래판에 옷을 비비며 순이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미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점심을 준비하고 나서 순이는 바느질을 했다. 시어머니가 맡긴 바느질감이 항상 쌓여 있었다. 바느질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아낙네가 아이를 업고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저녁 무렵 순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순이야, 너 혹시 몸에 이상한 데는 없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대수가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대수야, 너도 답답하지 않냐?
친구들은 다들 아버지가 됐는데. 대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뭔 말을 못하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다. 그날 밤 대수는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지만 그래도 이해해줘. 걱정이 되시나 봐. 저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순이는 대수의 말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만 했다. 정작 시부모 앞에서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뒤에서만 달래는 말을 했다. 며칠 후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순이는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김씨 집 며느리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대. 그러게 말이야.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궁합이 안 맞는 건지도. 순이는 고개를 들고 걸을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옆 동네에 점 잘 보는 할머니가 있다던데 한번 가봐야겠어. 순이는 깜짝 놀랐다. 점을 보시려고요? 너 운수를 보려고.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그런 건 뭐야? 모든 방법을 써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며칠 후 순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점을 보러 갔다.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순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 아가씨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그런 건 좋으니까 애는 언제 생길까요? 시어머니가 성급하게 물었다. 급하게 구하는 것은 얻기 어려운 법이지.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때가 되면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시련 말씀이신지. 사람 일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계속 투덜거렸다. 무슨 점쟁이가 저렇게 모호하게 말하나. 돈만 아까웠네. 순이는 오히려 점쟁이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말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왠지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과연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집에서 계속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순이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것이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시댁에서의 서름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뻐했다. 이제야 우리 집에도 좋은 소식이 생겼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온갖 간섭이 시작되었다.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몸을 움직여야 순산한다. 짠 것 먹으면 안 되고 차가운 것도 피해야 해. 특히 태교가 중요하니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해. 순이는 입덧으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핑계로 게을러질까봐 더욱 세심하게 감시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배가 불러도 집안일 다 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약해? 순이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이런 말이 돌아왔다. 대수는 아내를 걱정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어머니, 순이가 힘들어하니까 조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임신부가 너무 편하게 지내면 애가 약해진다고. 임신 중반을 넘어서면서 배가 많이 불러왔다. 그래도 순이는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했다. 빨래를 하려고 웅크리고 앉으면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순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아픔이 심해졌다. 아, 아파요. 순이가 빗자루를 놓고 배를 움켜잡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다.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서. 임신하면 그런 거 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통증은 계속 심해졌다. 순이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다. 저녁에 대수가 돌아왔을 때 순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여보, 괜찮아? 배가 계속 아파요. 병원에 가볼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대수가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첫애 가진 여자들이 다 그래.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돈만 아까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결국 순이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밤새 통증을 참으며 버텨야 했다. 다행히 며칠 후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순이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집안일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순이의 행동을 살폈다. 임신부가 너무 눕기만 하면 난산한다고 했어. 적당히 움직여야 해. 순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다. 가끔 어지러워서 잠시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가웠다. 우리 때는 해산 직전까지 일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친정어머니가 그리웠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지만 자주 올 수는 없었다. 시댁에서 친정 식구들이 자주 오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산기가 시작되었다. 순이는 밤새 진통에 시달렸다. 시어머니는 산파를 불렀지만 제대로 된 의료진은 아니었다. 첫애라 그런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산파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순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누구도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하지 않았다. 우리 때는 다 집에서 나았어. 병원은 위험할 때만 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대수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결정권은 시어머니에게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가 태어났다. 다행히 건강한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순이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기를 품에 안으니 모든 고생이 잊어졌다. 작고 귀여운 아들을 보니 마음이 벅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부터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다. 애 낳았다고 너무 실실 누워있으면 안 돼. 몸이 굳어. 미역국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야 해. 젖이 잘 나오려면 고기도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고기는 잘 주지 않으면서 몸조리는 제대로 하라고 했다. 순이는 혼란스러웠다. 아기가 밤에 울면 순이 혼자 달래야 했다. 대수는 일 때문에 잠을 깨면 안 된다며 따로 잤다. 시어머니는 밤에는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 애 키우는 건 엄마가 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나서면 애가 버릇 없어져. 낮에는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도 해야 했다. 순이는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그래도 아기만은 건강하게 자랐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을 때마다 순이는 힘을 얻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자. 순이는 혼자서 다짐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시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벌이겠다며 큰 돈을 투자한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시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왠지 불안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이가 두 돌을 맞을 무렵 시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벌인 사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이번 달에는 좀 어렵겠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순이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입만 늘어나서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봤자 더 큰 미움만 살 뿐이었다. 아이는 모르는 게 약이었다. 민수라고 이름 지은 아들은 총명하게 자라났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순이는 아이를 보며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다. 좋은 옷을 해입히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도 여의치 않았다.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다. 순이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 자신들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만 잔뜩 생겼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이 집부터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에 순이는 현기증이 났다.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건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있기나 한 걸까? 당분간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지내야겠어. 대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순이는 불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아이는 얼마나 환영받을까? 며칠 후 정말로 집을 팔기로 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순이는 짐을 싸면서도 눈물이 났다. 이 집에서 좋은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고 키운 곳이었다. 순이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 말투에는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순이는 당황했다. 저희요?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너희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 순이는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자신들을 버리겠다는 뜻인가? 어머님,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방 하나 얻는 것도 어려운데 식구가 많으면 더 힘들어. 대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시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대수야,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독립해서 살아봐. 독립이라는 말이 좋게 들렸지만 실상은 내쫓는 것이었다. 순이는 절망감에 빠졌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대수와 이야기를 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작은 방이라도 구해보자. 나도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은 어떻게 마련하죠? 친구들에게 부탁해보고 안 되면 친정이라도. 친정 이야기가 나오니 순이는 더욱 막막했다.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 결국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차가웠다.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해. 연락도 자주 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아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순이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 싶었다.
아이를 업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는 순이의 마음은 무거웠다. 대수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아마도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서운한 모양이었다. 임시로 구한 작은 방은 정말 초라했다. 바닥도 고르지 않고 벽지도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래도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첫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낯선 곳에서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다. 대수는 일찍 잠들었지만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시댁의 구박은 싫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아이가 자다가 칭얼거리자 순이는 조용히 달래주었다. 이 작은 아이만큼은 꼭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강해졌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아이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을까? 아니면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비였을까? 순이는 모르겠지만 일단 버텨내기로 했다. 작은 방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다. 대수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방값까지 내고 나면 한 달 나기가 어려웠다. 순이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저도 일을 해볼까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 업고 다닐 수 있는 일을 찾아보죠. 대수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체면을 부릴 상황이 아니었다. 순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다. 아이를 업고 다니니 제약이 많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 며칠 후 다행히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느질 일을 구했다. 품삯은 적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아침에 대수가 일터로 나가면 순이는 아이를 돌보면서 바느질을 했다. 민수는 이제 제법 혼자 놀 줄 알아서 다행이었다. 순이가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으면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까 민수도 착하게 놀아야 해. 순이가 말하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순이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다고 해.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도 대수의 수입이 있어서 버틸만 했는데 그것마저 불안해진다면 정말 큰일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수는 매일 나가서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순이의 바느질 수입이 더욱 중요해졌다. 순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것마저 놓치면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열이 났다. 아이가 아파하는데 병원비조차 마음껏 쓸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여보, 민수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돈이?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결국 병원에 갔지만 진찰료와 약값이 부담스러웠다. 순이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무력했다. 다행히 민수는 며칠 후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대수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전 직장보다는 월급이 적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다. 순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금은 나아지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빠듯해. 너도 계속 바느질 해야겠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어 갔다. 여전히 어려웠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았다. 민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시댁 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여보, 어떻게 하죠? 문병을 가야 하나요? 대수는 고민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일단 가봐야겠어.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는 아이 보고 있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대수가 시아버지를 보고 온 후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었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간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던데 저희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동안 자신들을 푸대접했던 시댁이지만 그래도 대수의 부모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울 여유가 없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순이야, 미안하다. 갑자기 사과를 하니 순이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씀을?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순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님, 너무 그렇게 말씀 마세요. 도움을 청하러 온 거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순이는 대수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얼마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결국 순이는 자신이 바느질해서 모은 돈 중 일부를 내주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고마워했다. 고맙다, 순이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순이는 허탈했다. 그동안 그렇게 구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잘한 일이야. 대수가 순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순이는 민수를 재우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세상 일이 참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다. 그리고 더욱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결국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려울 때는 각자 도생이구나 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순이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대수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떨어져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여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순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대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몇 달은 걸을 수도 없었다. 미안해, 순이야. 이런 신세가 되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대수가 일을 못하는 동안 순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다. 바느질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순이는 민수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청소 일을 시작했다.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주는 일이었다. 품삯은 적었지만 그래도 바느질보다는 나았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다.
그래도 민수를 돌봐야 했고 대수의 간병도 해야 했다. 순이는 점점 야위어 갔다. 엄마, 어디 아파?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이런 것까지 눈치채는 것이 안쓰러웠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과로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쓰러질 수는 없었다. 자신이 쓰러지면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버텼다. 몇 달 후 대수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든 일은 할 수 없었다. 가벼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내가 이런 몸이 되어서 미안해. 대수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달랬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저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까? 가끔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런 어느 날 민수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해서 보니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수야, 이거 누구야?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민수. 왜 모두 웃고 있어? 행복해서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가정을 지켜내겠다고. 민수가 그린 그림처럼 언젠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며칠 후 순이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길었지만 수입이 더 안정적이었다. 민수는 이제 낮에는 동네 아이들과 놀거나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엄마 언제 와? 민수가 물을 때마다 순이는 마음이 아팠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빨리 올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민수와 대수의 저녁을 준비했다. 피곤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했다. 대수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벼운 일을 시작했다. 수입은 적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가정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 대수가 말했다. 순이도 동감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또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대수의 아버지였다. 장례식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다. 홀로 남겨진 서름이 느껴졌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순이가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이구나.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더욱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결국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뿐이라는 것. 누구에게 기대서는 안 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민수야, 엄마가 꼭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순이는 잠든 아들을 보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이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것이 엄마로서의 의무이자 꿈이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순이는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집을 갖겠다는 꿈이었다. 그동안 월세살이에 지쳐있던 차에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여보, 저희도 집을 사면 어떨까요? 집을 사다니 무슨 돈으로? 대수는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모으면 되잖아요. 아주 작은 집이라도. 순이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다. 식당 일 외에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다. 동네 어르신들 집 청소도 하고 바느질도 계속했다. 민수는 이제 제법 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스스로 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엄마, 저도 용돈 모을게요. 민수가 무슨 용돈을 모아? 학교에서 받는 용돈 다 안 쓸 거예요. 엄마가 집 사는데 보태라고. 어린 아들의 말에 순이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집안 사정을 걱정하게 만든 것이 미안했다.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내 용돈은 내가 써.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해 가을, 순이는 부업으로 반찬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서 동네에 팔았다. 처음에는 몇 집 안 되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다. 순이 씨가 만든 김치는 정말 맛있어. 밑반찬도 깔끔하고 좋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보람을 느꼈다. 힘들어도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몸은 견디기 어려웠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아침에는 식당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다. 하루 잠자는 시간이 4-5 시간밖에 안 되었다. 순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수가 걱정했다. 순이는 지쳐 보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수도 걱정했다. 엄마 아프면 안 돼요. 저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질 뻔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줘서 큰일은 없었지만 순이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돈을 모아나갔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힘이 났다. 2년이 지나자 제법 목돈이 모였다. 하지만 집을 사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순이는 더 노력했다. 반찬 주문이 늘어나자 새벽 시간을 더 늘렸다. 엄마, 이거 드세요. 민수가 자신의 용돈으로 산 영양제를 가져왔다. 순이는 고마웠다. 민수야, 돈 아껴야 하는데.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 집도 살 수 있잖아요. 9살 아이의 말이 어른스러웠다. 순이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 동네 끝자락에 작은 집이 나왔다는 것이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값이 저렴했다. 한번 보러 갈까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집을 보러 갔을 때 순이는 실망했다. 생각보다 훨씬 낡았고 좁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리하면 살만하겠네요. 그래도 너무 낡았는데. 대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순이는 마음을 정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고쳐서 살면 돼요. 계약을 하고 나서 순이는 기뻤다. 드디어 자신의 집이 생겼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내 것이라는 사실이 소중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럼 엄마가 산 거니까 우리 집이지. 민수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순이도 덩달아 기뻤다. 집으로 이사하는 날
순이는 감개무량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결국 해냈다.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마련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순이에게는 궁전 같았다.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 사는 거구나.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새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순이는 행복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순이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감이 달랐다. 이제 정말 자신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았다. 집은 낡았지만 순이와 대수, 민수는 조금씩 고쳐나갔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작은 수리를 했다. 민수도 제법 도움이 되었다. 엄마, 여기 벽지 좀 붙여주세요. 민수가 정말 잘하네. 가족이 함께 집을 꾸며나가는 시간은 행복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집이 더욱 소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이 제법 살만해졌다. 이웃들도 순이네 가족을 좋게 보았다. 순이 씨네는 정말 부지런해. 집도 깔끔하게 잘 고쳤네. 저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 흔하지 않아. 순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았다. 민수도 새 집에서 더욱 밝아졌다.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민수야, 성적이 많이 올랐네? 네, 우리 집에서 공부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아들이 고마웠다.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시댁 소식이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 어려워서 양로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되셨다니. 대수는 안타까워했다. 순이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야겠어. 양로원을 찾아간 순이는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다.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순이야, 왔구나. 고맙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 순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동안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안쓰러웠다. 어머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변명이야. 다 내 잘못이었어. 양로원을 나서면서 순이는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하는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대수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서운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양로원을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볼 때마다 고마워했다. 정말 고마워, 순이야.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유일한 자랑이야. 순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뭉클했다. 진작에 이렇게 인정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늦었더라도 이런 마음을 나누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생각도 어른스러워졌다. 엄마, 고등학교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저도 열심히 할게요. 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아들이 고마웠다. 그런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순이가 사는 동네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이었다. 정말이에요? 여기가 재개발돼요? 응, 몇 년 후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개발이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건가요? 글쎄,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순이는 희망이 생겼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정말로 재개발 공고가 났다. 순이는 기뻤다. 드디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 같았다. 민수야, 우리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어. 정말이에요? 그럼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순이는 가슴이 벅찼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개발 소식이 확정되면서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몇 년간의 절차를 거쳐 드디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은 순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과 함께하니 제법 큰 목돈이 되었다. 여보, 이제 정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대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꿈 같네. 우리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몰랐어. 순이는 감격스러웠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성격도 바르게 자랐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어요. 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아들이 기특했다. 새 집을 알아보는 것도 즐거웠다. 이번에는 넓고 깨끗한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베란다에서는 햇살이 잘 들어왔고 방도 넉넉했다.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민수도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친구들을 당당하게 집으로 데려와서 놀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사를 하고 나서 순이는 감개무량했다. 작은 방에서 시작해서 낡은 집을 거쳐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순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너무 행복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몇 달 후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다. 그것도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민수가 뛰어오며 소리쳤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정말 합격했어? 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순이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대수도 기뻤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엄마, 제가 대학 가면 학비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마련해 놨어. 순이는 이미 아들의 대학 학비까지 준비해 두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며 모은 돈이었다. 민수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순이는 뿌듯했다.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익은 이름의 편지를 발견했다. 시댁에서 온 편지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순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장례는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참석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시댁 친척들도 몇 명 안 왔다. 순이는 안타까웠다. 어머니도 참 외로우셨을 텐데. 대수가 말했다. 순이도 동감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댁 친척 중 한 명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순이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말년에 순이 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순이 씨 같은 며느리를 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참 길고도 짧구나.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게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그랬듯이 말이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아, 그래요? 가서 문상 드려야 하나요? 아니야. 이미 장례 끝났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엄마. 몸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흐뭇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었다. 마무리. 봄이 다시 돌아왔다. 순이는 이제 쉰을 넘긴 나이가 되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자리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리고 작년에 결혼해서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다. 며느리 은주는 순이와는 정반대로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다, 은주야. 내가 임신했는데 어떡해. 은주는 현재 임신 중이었다. 순이에게는 곧 손주가 생기게 될 예정이었다. 순이는 며느리를 보면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절대 자신이 당했던 구박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님, 저희 아기 태명 뭘로 할까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는 상관없어. 순이는 며느리의 모든 것을 존중해 주었다. 자신이 그러지 못했던 대우를 며느리에게는 해주고 싶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민수와 은주, 그리고 순이와 대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불쑥 말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고생이야.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이지.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은주가 말했다. 순이는 웃었다.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무 힘들거든. 그래도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뤄내셨잖아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늦은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는 운이 좋았어. 좋은 아들을 키웠고 좋은 며느리도 만났고. 그때 은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님, 배가 좀 이상해요. 순이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떻게 이상한데? 아픈 거야? 아니에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태동이구나. 순이는 기뻤다. 손주의 첫 태동이었다. 은주의 배에 손을 대어 보니 정말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손주가 인사하는구나.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어머님, 저희 아기도 어머님처럼 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우리 손주는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자랄 거야. 좋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날 밤 순이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동안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시댁에서의 구박, 가난한 신혼 시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했던 나날들, 그리고 드디어 집을 마련했던 그날의 감동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다. 이제 손주까지 생기면 정말 완벽한 가정이 될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 말이다. 정말 늦은 봄이 왔구나.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인생의 봄은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며칠 후 은주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은주를 보면서 순이는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런 좋은 시설도 없었고 가족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었다. 어머님, 아기가 건강돼요. 의사의 말에 순이는 안도했다. 다행이네. 우리 손주가 튼튼하게 자라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완성되어 가는 것 같다. 힘든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시어머니의 구박을 며느리에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따뜻하고 자상한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 건강한 손녀였다. 작고 분홍빛 얼굴의 아기를 보는 순간 순이는 또 한 번 감동했다.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왔어. 순이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감동적이었다. 어머님, 이름 뭘로 할까요? 민수가 물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희망이는 어때? 희망이. 좋네요. 희망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은주도 만족스러워했다. 순이는 손녀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다. 희망이야,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가정을 지켜냈는지. 하지만 굳이 그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희망이는 할머니와는 다른 훨씬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테니까. 그날 밤 순이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어 펜을 들었다. 오늘 우리 희망이가 태어났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다. 어려웠던 시절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 민수도 좋은 남편이 되었고 은주도 좋은 며느리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까지.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며칠 후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는 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아기방을 보여주었다. 어머님,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은주가 놀라며 물었다. 아기방은 깨끗하고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다. 틈틈이 준비했지. 우리 희망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순이는 이미 할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자신이 못 받았던 사랑을 손녀에게는 듬뿍 주고 싶었다. 희망이가 집에 온 첫날 밤, 아기가 밤에 울자 순이가 먼저 일어났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은주야. 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푹 쉬어야 해. 순이는 손녀를 안아 달래주었다. 예전에 민수를 키울 때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손녀를 돌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희망이야,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작은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금세 잠들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시간이 흘러 희망이가 100일이 되었다. 100일상을 차리는 날 순이는 감개무량했다. 이렇게 큰 잔치를 열 수 있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들 순이네 가족을 부러워했다. 순이 씨 정말 복받았네. 아들도 훌륭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녀까지 예쁘고.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순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정말 늦었지만 행복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시댁 쪽 친척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였다. 순이 씨, 혹시 들었어요? 시댁에서 살던 동네가 사기를 당했다면서요. 네. 무슨 사기요? 부동산 사기래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투자한 그 사업이 완전히 가짜였대요. 그래서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다 날아갔다고. 순이는 놀랐다.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가 망한 사업이 결국 사기였다는 뜻이었다. 만약 자신들이 시댁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운이 좋았네요. 그때 독립하길 잘했어요. 대수가 말했다. 순이도 동감했다. 당시에는 내쫓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행이었다. 세상 일이 참 묘해. 그때는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네. 순이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당시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발판이었던 것이다. 희망이가 돌을 맞을 무렵 순이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 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벌써 과장이 됐어? 네, 그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였다. 민수야, 승진 축하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희망이도 이제 제법 컸다. 할머니를 보면 웃고 옹알이도 하기 시작했다. 희망이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다. 정말로 희망이는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보였다. 할머니도 희망이가 제일 예뻐. 순이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었다. 이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 그해 겨울, 순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친정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형제들이 있었다. 순이야, 많이 고생했구나. 오빠가 말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고생 덕분에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친정 식구들도 순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생각했다.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구나. 봄이 다시 돌아왔다. 희망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할머니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할마. 희망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불렀다. 순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희망아, 할머니야. 할머니라고 해봐. 할마, 할마. 손녀의 맑은 목소리에 순이는 눈물이 났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이는 다시 일기를 썼다. 희망이가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를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늦은 봄이 왔다.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 그리고 이 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순이는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준다. 비록 늦을지라도 반드시 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증명했다.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늦은 봄의 절정이었다. 순이는 희망이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꽃들을 보여주었다. 희망아, 저 꽃들 봐. 예쁘지? 할머니의 인생도 저 꽃들처럼 늦게 피었단다. 하지만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운 법이야. 희망이는 작은 손으로 꽃을 가리키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순이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의지였다. 늦은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순이는 희망이를 꽃같은 품에 안고 미소 지었다. 비로소 찾아온 늦은 봄의 햇살이 할머니와 손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여러분, 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를 아시나요? 첫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이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몰랐죠. 둘째, 남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순이를 구박하던 시댁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묵묵히 견딘 순이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순이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며느리와 손녀에게 베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늦은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이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록 늦을지라도 그 봄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늦은 봄이 곧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